우리 아들이 24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 작은 아들은 22살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참 학교 다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집으로부터 서너 시간씩 매일 통학을 했는데, 통상 요즘 젊은이라면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시간이라면, 아버지 저도요 기숙 생활을 하거나요, 아니면 학교 앞에 하숙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안 되면은 좀 어려우면은 제가 자취라도 하고 싶습니다. 시간도 너무 낭비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러는데도 그렇게 얘기할 법한 거리거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통도 좀 불편했고. 그런데 저는 반대했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아이가 조금 그래도 협조적으로 고생하지만 수능을 했습니다. 일단 거리가 멀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집에서 잠을 자는 것과 또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과 또 조금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과,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 지나친 자유에 의해서 방종 또는 더 나아가서 방황하는 것이 있을 때 그래도 부모님 곁에서 잠자고 먹고 또 학교 생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하숙을 하거나 자취를 하다가 자칫 이성과 사귐에 의해서 자칫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을 나는, 그리고 많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늘 어떤 존재? 자칫하면 타락의 존재. 그래서 늘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중에 돼서 삶이 무너지고 나서 진작 조금 나한테 좀 건강한 잔소리 좀 해 주시지, 건강하게 통제 좀 해 주시지 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센스는 있으시네. 센스 있으신 분들이 구독, 좋아요 잘 누르셔요. 또 우리 청년기 때 이런 이야기, 특히 이성교제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눈치도 보여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정말 큰 시험을 치러야 할 시기가 우리 아들에게 왔어요. 선택에. 24살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라 그럴까, 뭐 기숙생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원룸 같은 것을 얻어서 정말 옛날로 말하면 어디 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하고 뭐 이런 식의 큰 시험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집에 처음에 갔을 때 방 구조가 어떤가, 살만한가, 생활하기 어떤가, 습기가 어떤가 여러 가지 좀 보게 되고, 환기가 어떤가, 햇빛이 들어오는가, 뭐 물은 잘 나오는가, 그런 정도는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집을 얻어봤으니까. 그런데 같이 공부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왔고 저도 왔어요, 마침. 그리고 주인에게 그날 또 뭐 월삭금 같은 거 있잖아요. 월 뭐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요즘 말로 한 25만 원, 30만 원, 40만 원 뭐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드리려고 이제 첫날이니까. 그리고 주인 얼굴도 한 번쯤 봐야 하잖아요. 거기서 1년, 2년, 어떨 때는 3, 4년도 공부하기도 하니까 큰 시험이라면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속으로 조금 놀라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의 친구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 시험 어떤 시험인지 너 알지? 1%가 될까 말까 하는 시험이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인생이 평생 잘 풀리려면
이 시험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한다. 꼭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니, 어떻습니까? 난 속으로 조금 살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엔 내가 뭔가는 얘기해야 할 분위기였습니다. 난 별로 안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하면 되는데, 이 집은 마치 좀 그 체면 때문에 뭐 아버지 이렇게 좀 이렇게 무게 잡고 이게 이렇게 폼 잡느라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폼 잡고 싶지 않았고 집에서 평소 때 다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가 나를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쳐다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감 한번 잡아보세요. 지금까지 103편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정말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아들아, 나는 이 시험에 네가 물론 합격하면 좋지만 합격 안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로. 네가 삶에 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어떤 큰 자격이랄까 권한이랄까 이것이 너에게 오겠지만, 안 되더라도 세상에는 방향성이 좋으면 할 일이 굉장히 나는 많다고 봐. 너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든지 많다고 봐. 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너의 생각과 뜻을 나는 지지해. 다만 이 기숙을 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내가 부탁 하나 할게.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밤늦게 물 함부로 써가지고 옆집 옆방에서 물소리 나는 거 예민한 사람들이야. 피해주지 마. 복도에 휴지 있으면 좀 주워. 그리고 소리 지르지 마. 여기서부터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그리고 이 부모에게 어려울 때 같이 마음을 합해달라고 가벼운 연락은 하되 부담 갖지 마. 정말이야. 부담 갖지 마. 불안해하지 말고. 그리고 났더니 오히려 너무 편안하게 거짓말같이 이 큰 시험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1차는 어떻고요, 2차는 어떻고요, 3차는 어떻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점에서 제가 고민이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리고 많은 책을 보면서 실패 사례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도 읽어보고 많이 듣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기도가 필요해요.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해요. 늘 아버지 어머니 부담 주지 않아서 늘 감사합니다. 최선만 다하겠습니다. 아유 편안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시험 앞일수록 이렇게 부담 주지 않는 부모, 이런 것이 24살 때 우리 아들에게 있었던, 우리 22살 때 우리 아들에게 있었던 잔잔한 일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